안녕하세요. 재테크 스터디 니니입니다. 네, 요즘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 신혼부부들이 걱정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변 지인들도 그렇고, 집 살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 하겠다, 어디에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들이 많이 들려서 제가 제 첫 집을 마련한 썰을 들려드리면서 집 매수할 때 내가 잘한 점, 그리고 아쉬웠던 점, 그리고 부동산 투자 꿀팁, 그리고 마지막에 집을 살 돈이 없는 신혼부부에게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제 나름의 솔루션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처음에 제 첫 집을 어떻게 마련하게 됐는지 말씀을 해드릴게요. 그냥 가볍게 들어주세요. 제가 2016년에 결혼을 했어요. 2016년에 진짜 자본주의라고는 1도 모를 때, 재테크에 관심이 없을 때, 그럴 때 결혼을 했는데요. 그때 제 첫 월급이 그때 180만 원? 안 될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좀 들쭉날쭉 했는데 거의 한 180만 원 정도 받았어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와, 나 진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나름 성실하게 살았는데, 어떻게 백화점 가서 내가 살 수 있는 옷이 없냐,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는 뭐 재테크에 관심 있고 그런 게 아니니까 제가 옷 입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비싼 옷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월급으로는. 막 그런 불평불만을 하면서 막 있었죠. 근데 이제 집을 사야 되는데 집은 또 얼마나 터무니없이 비싸요. 지금 가격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 당시에 화폐 가치가 지금보다 떨어지기 전에 뭐 2억, 3억 하는 집도 저한테는 굉장히 비싸 보였었거든요. 이 당시쯤에 집이 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을 것 같아요. 네, 항상 비쌌죠. 예전에 뭐 조선시대 사람들도 한양의 집은 정말 비싸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해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될 줄 모르고 그때도 너무 비싸다, 우리는 전세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저희 동네가 여기 상가가 있어요. 아주 큰 상가가 있고, 그리고 제가 매수한 집을 1번으로 할게요. 매수한 집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먼저 지어진, 매수한 집보다 먼저 지어지는 집, 그리고 여기가 마지막에 지어지는 집, 그리고 여기가 브랜드 아파트고 나중에 대장이 될 집. 네, 가장 가격이 비싸질 집입니다. 네, 여기는 초등학교가 있어요. 초등학교. 이 세 개는 길을 건너지 않고 초등학교를 갈 수 있는 초품화입니다. 그 여기는 LH. 이것도 나름 브랜드. 이렇게 아파트인데 제가 그때 매수한 아파트는 요거예요. 요거 1번. 이때가 그냥 입주하는 시기가 맞았어요. 제 결혼 타이밍이랑. 그래서 이때 신축 30평을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때 생각으로는 전세를 살려다가 왜 매수를 했냐 하면 거의 한 7천에서 8천 정도 차이가 났었거든요. 매수랑 전세랑. 근데 그때 다른 지역에 사는 저희 어머니가 전화가 온 거예요. 너 집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는 나 엄마 나 대출 받기 너무 싫다고, 나 그냥 전세 살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엄마 지인분 중에 저희 동네에 투자를 하시는 분이 계셨던 거예요. 너희 동네 괜찮다던데 거기에 내 지인도 몇 채 사놨대. 너가 괜찮으면 그냥 빚 내서 살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엄청 갈등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 7, 8천이 지금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뭐 지금도 큰 돈이죠, 물론. 근데 그때는 와, 이거 7, 8천 완전 생빚을 줘야 되는데 이거를 갚으려면 한참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 월급을 생각했을 때. 남편도 월급이 비슷해요. 네, 그래서 많이 갈등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 지인분의 말을 듣고 이 아파트를 매수를 하게 됐죠. 그리고 또 저보다 먼저 결혼을 한 지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지인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 집값이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그게 부담스럽고 안 부담스럽고 그런 걸 다 떠나서 내 집이 주는 편안함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지인이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도 작은 평수라도 집을 마련해 놓고 나니까 2년마다 돌아오는 그 만기일 있잖아요. 전세일 경우에. 만기에 대해서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 내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안락함 그런 게 있어서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어차피 빚을 져도 내가 여기서 천천히 갚아 나가면 되니까 사자 이런 마음으로 샀었습니다. 그럼 지금 돌아봤을 때 여기서 잘한 점과 제가 부족했던 점을 떠올려 보면 일단 잘한 점은요. 잘한 점은 당연히 매수를 한 거겠죠. 매수를 선택한 게 잘한 거였고 그 당시에는 제가 몰랐지만 이 아파트가 초품화잖아요. 그 초품화라는 게 굉장히 아이를 가지고 보니까 중요한 요소더라고요. 그래서 길을 건너지 않고 초등학교를 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상가 말씀드렸죠. 이 뒷길로 이 메인 상가를 바로 갈 수 있는 아파트였어요. 가까운 아파트였어요. 근데 이게 왜 대장이냐? 저희 아파트는 LH잖아요. 저는 그때 그냥 신축 아파트면은 다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생각해도 이 LH가 입지를 잘 선정하고 브랜드 아파트라고 해서 그 안에 있는 내부 자재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진짜 뭐 메인 브랜드를 제외하고는 저도 사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그 인식을 제가 잘 몰랐던 거죠. LH보다는 아무래도 메인 브랜드 아파트가 더 인기가 많다는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단점도 같이 얘기하게 되네요. 브랜드가 아니라는 단점. 그리고 제가 34평을 사지 않았다는 거. 그때 당시에 몇 천이 굉장히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리고 공부를 안 했었기 때문에 30평을 산 건데요. 제가 조금만 더 공부를 했으면 이 34평, 9평이라고 하죠. 9평의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몇 천 차이가 안 났으니까 34평을 매수했다면 좀 더 수익을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리고 이 브랜드 아파트는 초품화가 아니었어요. 초품화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상가랑 좀 더 가까워요. 좀 더 가깝고 이 브랜드가 우리 지역에서 좀 선호하는 브랜드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 동네에서 아주 대장 아파트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돌아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공부가 된 상태로 다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다시 돌아간다면 이 아파트는 제가 결혼할 당시에는 입주를 할 수 없는 아파트였어요. 결혼 후 1년 한 2개월? 1년 2개월 정도 있다가 입주를 하는 아파트였기 때문에 브랜드 아파트의 파워 그리고 상가랑 아주 메인 상가랑 가깝다. 그거를 제가 잘 알고 있었다면 그 장점을 파악을 했었다면 작은 아파트에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서 2년을 살다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네요. 피 주고 사서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선택은 저희 아파트를 그대로 매수를 하는데 큰 평수로 34평으로 가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나가볼까요? 제가 정말 공부를 많이 한 상태였다면 34평이든 뭐 이렇게 이 신축 아파트든 1번이든 4번이든 사놓고 저는 투룸이나 원룸은 좀 그럴 것 같고 한 투룸 정도? 투룸이나 오피스텔 아직 아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투룸이나 오피스텔에 가서 싸게 살면서 그 나머지 돈으로 다른 지역에 지역 분석을 하면서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 이게 베스트겠죠, 사실. 깔고 앉는 돈을 없앤다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뒤에 신혼부부에게 말을 해드리고 싶은 거를 여기서 조금 더
먼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아무튼 제가 뒤에 가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첫 집을 매수를 했었기 때문에 이 집을 전세를 주고 이 전세 차입금으로 처음에 예를 들어 집값이 2억 5천이었다고 해요. 근데 제가 전세를 3억 7천을 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1억 2천이 플러스 된 거잖아요. 전세금이. 그럼 이걸로 투자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집을 사지 않았다면 운 좋게 저희 지역의 집값이 그래도 많이 올랐고 수도권은 아니지만 올랐고 이 집이 올라줬기 때문에 재투자가 가능해졌고 집으로 돈을 벌 수 있구나 그걸 알게 됐었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경험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집 사기 너무 비싸져서 슬퍼하고 있는 그 신혼부부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전혀 슬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솔루션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집 살 돈이 부족한 예비 신혼부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자산 상황이 다 다를 테니까요. 처음 상황으로는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출근 가능 지역으로 집을 살 돈이 전혀 없는 상황. 그리고 출근 가능 지역으로 갭 투자도 전혀 불가한 상황.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아주 지루한 답변일지 모르겠지만 저라면 당장 부동산 책과 강의를 구독합니다. 제 실력을 쌓을 거예요. 굉장히 지루한 말처럼 보이지만 우리 집 사는데 몇 억 쓰실 거잖아요. 월급 200, 300 받아서 몇 억을 쓰는데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산다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고요. 지금 제가 결혼했을 때 뭘 모르고 샀는데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됐지만 진짜 하락기를 앞두고 있는 지방 아파트에 들어갔을 때 지금 제 모습을 상상해보면 엄청 끔찍하거든요. 물론 모든 지방의 아파트들이 올랐지만 그중에 안 오른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근 가능 지역에 집을 살 돈이 없고 그 다음 갭 투자도 불가하다면 책과 강의를 들으면서 실력을 쌓을 것 같습니다. 저평가된 아파트를 보는 눈을 기르는 동안 또 시드가 쌓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아파트가 나타나면 매수를 하고 도저히 이 서울이나 막 경기권에 너무 아파트가 비싸서 우리 돈으로는 절대 못 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책과 강의를 읽으면 다른 지역도 나올 거예요. 다른 지역에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찾아서요. 나는 반드시 집을 사야겠다 하면 우리 지역 아니고라도 집값이 오를 지역을 찾아서 저는 투자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투자를 할 때 주의점이 있어요. 조정 지역에 있는 거, 지금 무주택자시잖아요.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조정 지역에 있는 분양권이나 아니면 1주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이 아니더라도 거의 요즘에 다 조정 지역이긴 하잖아요. 조정 지역을 처음에 취득을 할 때요. 1%에서 3% 정도 취득세를 냅니다. 9억 원 이상은 3%인데 9억 원 이하면은 이제 뭐 한 1% 정도 낼 거잖아요. 1% 취득세를 내고 그 뒤에 비조정 지역에 투자를 할 때 2주택자지만 조정 지역에 한 채가 있으니까 2주택자지만 그때도 1%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첫 투자를 처음에 집을 조정 지역에 안 사고 비조정 지역에 산다. 그럼 1%죠. 근데 두 번째 투자로 조정 지역에 집을 산다. 그럼 이때는 8%를 내야 돼요. 지방세까지 합치면 8.8%죠. 그러니까 둘 다 1%로 사고 싶으면 일단 조정 지역에 먼저 사시고 그 다음에 공부를 더 해서 비조정 지역에 한 채를 사는 것이 훨씬 투자금 아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두 번째 경우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예비 부부는 갭 투자는 가능해서 전세 끼고 집을 사놓을 수는 있다. 한 1, 2억 정도 시드가 있다. 이런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좋은 아파트를 되도록이면 초품화 브랜드
상가 따지셔서 좋은 아파트를, 최대한 좋은 아파트를 국평으로 매수를 해두시고, 국평 아니면은 20평이나 30평도 좋습니다. 네, 매수를 해두시고, 본인들은 이제 이 시드가 거의 갭투하는데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깔고 있는 돈을 최소화해서 월세나 아주 좁은 투룸, 전세로 가셔야 됩니다. 아, 나 이때까지 계속 아파트 살았는데 어떻게 투룸 살아? 안 돼, 안 돼. 월세 아까워. 안 돼,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돈을 모으려면 내가 지금 위치한 주거 수준을 낮출 수 있어야 된다고 해요. 제 영상에도 있는데 세이노의 가르침, 그 책에 쓰여져 있었던 내용입니다. 세이노님이 수억 원을 연간 소득세로 내시는 분이에요. 연봉이 아니라. 근데 이분도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셨었는데요. 자기의 주거 수준을 낮출 수 있다면, 자기의 생활 수준을 낮출 수 있다면 그거는 부자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하셨거든요. 내가 정말 여유롭게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중에 내 자식에게 굉장히 든든한 부모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나의 현재 주거 수준 정도는 조금 다운그레이드 해도 된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아이가 없을 때는 그렇게까지 넓은 집에 살지 않으셔도 돼요. 정말 주거 환경을 따져야 될 때는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네, 입학 전까지가 재테크하기 굉장히 좋다고 하잖아요. 뭐 입학해서 아니면 저학년까지, 중학년 되기 전까지가 재테크를 꽃 피울 수 있는, 자산을 아주 크게 불릴 수 있는 시기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큰 돈이 있든 없든 방법은 있다는 거예요. 요지는. 만약에 집 살 돈이 부족한 예비 신혼부부라면 당신이 부족한 건 돈이 아니고 열정입니다. 열정이고 자신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될 수 있고 생각하는 대로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 미래는 엄청나게 달라질 거예요. 2012년도에 집 산 사람 있을 거예요. 수도권이나 서울에 집 산 사람 있겠죠. 굉장히 많이 올랐을 겁니다. 근데 너나이님 아시죠? 2014년부터 투자하셨어요. 2년 늦었잖아요. 늦었는데 훨씬 부자세요. 지금 이때 집 사고 가만히 있었던 사람보다 나중에 시작해도 계속 관심 가지고 실력을 쌓고 투자를 했던 사람은 더 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 포기하지 말고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